자, 이제 정보회의를 좀 시작해 볼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살이 쪄가지고 양복이 좀 많이 이렇게 타이트해 보여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수철 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무거웠죠. 원래 애플. 이제 네. 보면은 연휴 앞두고 나서는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설 명절 앞두고 이제 세뱃돈 주려고 자금 인출한다. 뭐 이 네, 얘기는 뭐. 이제 과거의 패턴이고 오늘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데 이제 애플 관련된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거칠었는데 조정이 본질을 좀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애플에 너무 목맬 필요도 없고 그 기업이 물론 이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저렇게까지 또 막 내려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떨까요? 대형주 치고는 좀 상승 네. 각도가 좀 가파랐죠. 그래서 이제 장기 성장 채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속도 조절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보회의를 좀 시작해봐야 되는 몇 가지 개별 이슈들이 좀 눈에 띕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이런 핫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트코인. 네네. 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치 매입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4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비트코인으로도 테슬라의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화폐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대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런 배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독특한 그 발전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갑부 1, 2호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아마존의 베이조스,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이런데 우주 전쟁이 또 난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선각하는 분야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회계적인 이슈가 있는데 바이오 관련 기업들, 네. 시젠이 어제 예. 좀 몇 노이즈가 년간 좀 있었죠. 과대 계상돼서 9년, 10년이라고 하는데. 예, 네. 뭐 임원이 뭐 아웃이 되고 뭐 네. 그런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그 감사기관도 경고를 먹었죠. 네, 바이오 업체와 관련돼서 가뜩이나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도 또 바이오 업체 중에서 좋은 기업들은 옥석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진성을 좀 잘 가려내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벼운 이슈들은 뒤조차하고 우리는 또 본질에 주목해서 기업의 알짜배기를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정보회의의 본격적인 시작. 어떤 기업을 또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장이 지금 좀 소강 상태이지만 저희는 이제 어차피 시장이 나가는 방향에서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IT 산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 연관 생태계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초격차 전략은 미세화 전략인데요. 이 미세화 공정과 관련돼서 지난 2달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기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어떤 물질이 어떻게 채택이 되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소개해드렸었던 DNF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DNF. 네. 아, 좋은 회사인데 내용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회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DNF는 반도체 소자 형성용 방막 소재 의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미세화 전략으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장비 안에서 새로운 미세화된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물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화 맞물려서 동반성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DNF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의 집합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0, 1, 0, 1 해서 신호를 하면서 수많은 연산을 하게 되는데 스위치들. 네. 네.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 트랜지스터 구성 요소 중에서 게이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차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온 오프가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회로선 폭이 25나노보다도 더욱더 좁아지면서 누설 전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자라는 게 터널링이라고 이제 하죠. 가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단을 시켜놨는데 네네. 뚫고 가버리는 터널 예.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수도꼭지를 잠가놨는데도 똑똑똑 떨어지듯이 그런 이 터널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고기능성 반도체를 채택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런 터널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DNF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실 이제 반도체 미세화 같은 경우는 PPAC 스케일링이 중요합니다. PPAC가 파워, 퍼포먼스, 에리어, 코스트. 그래서 더 많은 소자 면적과 낮은 비용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 전력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반도체 소자와 소자 간의 물성,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미세한 나노 분자들의 물질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단장이 훈련소에서 딱 열병에 있는데 그 병사들이 삐뚤삐뚤 서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예전 군대식 표현으로 오와 열이 안 맞는. 네네. 네. 그런 것들 갖다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게 거의 뭐 원자 단위까지도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네네. 사실 DNF를 조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DN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네. 설명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도표가 아주 잘 나와 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네. 지식이 없으면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베리어 메탈, 뭐 DPT 메탈, 그리고 또 쭉 내려가면 하이 K, 뭐 하이 K4, 뭐 메탈 게이트. 네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말이 쉽지- 반도체 용어다 보니까 좀 네.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그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준비된 자료가 있군요. 네네. 이 베리어 메탈 자료인가요? 아니면 무슨 자료를 준비하셨을까요? 그 DNF 제품군인데요. 예, 이제 주요 제품군인데 이제 저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이제 12시 방향에 보면은 이제 디퓨전 베리어하고 메탈라이징 메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우측이죠. 네. 12시 방향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반도체를 구성하는데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텅스텐과 같은 소재로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디퓨전 베리어 물질은 뭐냐 하면은 지라 티타늄이나 지라 탄탄륨, 루테늄 소재로서 이런 그 금속 물질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넘어가지 못하게 네네. 확산 방지. 예.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우측 이렇게 5시 방향 하단이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메탈 게이트용 하이 K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메탈 게이트용 하이 K는 하이 K라고 하는 건 K는 유전상수인데 유전상수가 높은 건데 게이트가 미세화하게 되면서 그것하고 기판하고 절연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 우측 가다 보면 붉은색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이게 그 하프늄 계열의 물질을 통해서 메탈 게이트용 하이 K를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듀얼 패터닝 앤 하드 마스크용 메터리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품은 듀얼 패터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칭 막입니다. 그래서 포토 레지스터하고 함께 구현이 되어서 패턴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제 7시 방향 수평에 보시면은 갭필 메터리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기적인 간섭을 막는 층간 절연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층간 절연 물질에도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미세 보이드라고 하죠. 이런 빈 공간을 채워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건물 공사하는데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 안에 기포가 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림의 그 9시 방향에 보면 이제 그 V자, W자 같은 부분에서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게 바텀 일렉트릭 로드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에서 이 캐패시터는 전자를 보관을 하는데요. 네. 그 전자를 보관하는
캐패시터의 전극 물질입니다. 뭐 지라티타늄이나 루테늄 소재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그 V자, W자 형태로 보이는 그런 캐패시터의 그 하늘색 부분인데요. 그게 하이 K4 캐패시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캐패시터를 위한 하이 K 물질. 이게 반도체가 집촉이 높아지고 미세해지면서 캐패시터가 상당히 가늘고 길어집니다. 이런 미세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이 감소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러한 정전 용량 감소 방지용 유전막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 우측 상단 그 한 11시 방향 되겠죠. 거기에 기술되어져 있는 것이 로우 K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로우 K는 유전 상수가 4 이하로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갑자기 배선 이제 공정이- 탐구과학 시간이 돼버렸어요. 배선 네. 공정이 좀 미세화가 되면 네. 신호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이 작은 도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로우 K가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이 DNF의 제품군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셨겠지만 무슨 굴뚝 모양처럼 되어 있죠. 근데 네네. 저게 엄청난 배율로 이제 확대를 확대를 하는 해놓은 거죠. 거지.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이 반도체 웨이퍼 뭐 이게 동그란 그 TV 화면에 많이 보셨겠지만 네. 뒷면 보면은 거의 유리처럼 반짝반짝하잖아요. 연마를 해놨기 네. 때문에. 근데 그 반대쪽에 이제 뭐 반도체 소자를 심거나 할 때 조 미세화로 쭉 들어가는데 서브스트레이트 밑에다가 이제 쌓고 그렇죠. 증착하고 예. 닦고 증착하고 식각하고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이 DNF의 특수한 물질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쓰인다라는 네. 거, 예,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면 비빔밥인데 네.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고추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참기름도 들어가야 될 그렇죠. 것이고 골고루. 여러 나물들 우기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깔끔하고 완성도. 맛있는 비빔밥이 나오듯이. 네, 한쪽으로 뭉치면 예. 안 되잖아요. 예. 짜장면을 비벼도 그렇죠. 장 따로 면 따로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유가 참기름도 어떻게 코팅이 또. 잘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하나를 맛있게 잘 만들어진 비빔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구성 물질들 음,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DNF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전자가 튕겨져 나가거나 네네. 뭐 간섭이 생기거나 예. 이러면 이제 반도체 그냥 깨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DNF의 아주 극소자들. 하여튼 뭐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밖의 매력도는 또 뭐 있을까요? 그 외에도 뭐 그 애칭 하드용 마스크 필름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우 템퍼러처 SiO2, SiN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우 템퍼러처 SiO2, SiN은 20나노미터 이하의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제조할 때 그 터널링 방지용 재료로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인 P램과 관련돼서 GST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반도체 P램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휘발성 저장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D램과 같은 고집속성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고속 동작이 가능하고 소비 전력도 낮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과 관련돼서 이 P램에 쓰이는 기억 소자 물질의 상변화 물질 재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 이외에도 뭐 가전제품이나 여러 생활에 쓰이는 기능성 코팅 및 균일 나노 입체 재료도 공급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돼서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칼라 글라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페로버스카이트가 네네.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이 되는데. 칼라 커버 글라스 같은 경우는 차폐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태양광 셀의 내부를 제대로 은폐를 해줍니다. 네. 그러하면서도 투과율이 발전 효율이 최대 97%에 이를 정도로 고투과 효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점점 진화를 하고 있죠. 과거의 1세대는 P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캡처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플래너 팻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진화가 된 것이 핀팻. 세 번째로 GAA 팻. 네 번째로 가장 최첨단이 MBC 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너팩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게이트와의 접촉면이 평면인 거고요. 네. 그러다 전기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 면이 넓어질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20나노 공정은 플래너팻이었지만은 14나노 공정서부터는 핀팻으로 진화가 됩니다. 핀이라고 하는 게 FIN, 물고기 지느러미처럼요. 네. 그래서 접속 부위가 3개면이 되기 때문에 훨씬 신호 전달이 용이해지죠. 입체화 구조. 네네. 그래서 이제 게이트의 접촉부가 3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중요한데 GAA F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Gate All Around FAT. 그림을 보시면은 사방면에 수도꼭지 달린 네, 거죠. 저 보라색 세워져 있는 벽에 회색 나노 와이어가 세 가닥이 통과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저 나노 와이어의 때는, 그러니까 저 하얀 그러니까 회색 나노 와이어의 내면 all around가 그렇기 때문에 GAA FAT은 나노 와이어를 채택을 한 건데요. 저게 3나노 공정소부터 채택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지금 TSMC나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도 3나노를 어떻게 핀패스로 해볼까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MBC FAT을 삼성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GAA FAT 같은 경우는 나노 와이어로 접속면이 올 어라운드가 되어 있지만 MBC FAT 같은 경우는 멀티 브리지 채널이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브릿지 무슨 다리 상판 역할 하듯이 네. 저런 식으로 접속 부위를 갖다가 급격하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게이트의 접촉면이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선점 효과도 있고요. 경쟁 요소도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GAA FAT이나 MBC FAT을 삼성전자가 EUV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TSMC하고 결혼돼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플래너에서 핀, GAA FAT 그리고 MBC FAT으로 진일보하면서 삼성전자의 EUV와 동반성장될 수 있는 DNF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가 좀 높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EUV 리스코그래피 장비하고는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소재 기업.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정말 코팅은 끝내주기 잘하는 회사.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팅이 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자동차 코팅. 네. 보통 뭐 이제 파리가 못 앉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미끄러진다. 뭐 반도체에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거죠. 네. DNF. 그래서 저렇게 되면 수익성이 이제 쭉 올라올 텐데 주가가 1차적으로 반응을 한번 했어요. 네. 근데 저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더 위쪽 공간에 주가가 열려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가들께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모니터의 그래프에 너무 국한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성장 플랜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상향할 수 있는 폭이 더 넓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진화되면서 발전돼서 동방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손을 꼽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R&D를 공유를 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의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 일본의 아데카가 많이 시장 점유율이 80%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DNF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산화 제품을 채택하게 되면서 동반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3D 낸드다, 뭐 시스템 LSI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일보돼서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은 자 DNF 시가총액 2,500억도 안 돼요. 네. 시장에서는 많이 갈 거라고. 예. 4만 원, 5만 원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을 나중에. 갖고 저희가 또 지금의 중간 점검을 추세고 해드리겠죠. 그다음에 시적 베이스가 계속 붙는다면은 네. 기대가 되는 회사다. 이 얘기로 정리를 하도록. 네네. 더 들어가면은 과학 시간 되기 때문에 구조가 조용하거든요, 지금. 다들 잔다는 얘기. 지루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주가 얼마 가요?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시간을 갖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 곤란한 질문은 마당에 빼겠습니다. 사과나무 하나 심어갖고 1년차, 2년차, 3년차 됐을 때 개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보 몇 가지만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 소문 같은 거 요즘 뭐가 또 들리던가요? 지금 뭐 그린 플러스가 그린 플러스. 호주 진출과 관련돼서 좋은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회자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벌렸었는데 그걸 갖다가 압축을 하면서 좀 슬림화되면서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회자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맞는 접종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시장 소비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LG생활건강이 신고가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회자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노이즈가 있었죠. 필라홀딩스가 국세청에 세금 추징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정기세무조사인가요? 아니면 뭐 기획조사인가 모르겠네. 네. 뭐 602억 원이 부과되는데 회사는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602억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보다도 필라홀딩스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시장의 진출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가 지금 뭐 스니커즈다 이런 그 키즈 브랜드와 관련된 강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침투되는 연령층이 더 젊어졌구나. 그렇게 돼서 회사의 MS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전일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네. 자, 소문은 뭐 풍문이지만 그린플러스가 이제 호주에 첨단 온실 전문 제조 진출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은 소비심리 회복 기대. 네. 필라홀딩스는 뭐 세금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본업이 또 잘 되고 있고 네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시간의 특징주는 어제 또 뭐가 있던가요? 시간에 클리노믹스가 9.88% 상승을 보였는데요. 클리노믹스요? 예. 미국 법인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답니다. 그 뉴스에 반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리더스 기술 투자가 플러스 9.16%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 파마와 제넨셀에 34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파마 제넨셀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기대가 되어진 것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원 개발이 플러스 7.63% 시연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883억 원으로 재작년보다도 77% 급증하였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클리노믹스는 신규 상장 기업인 것 같고 재료가 뭐 하나 등장했고 리더스 기술 투자는 워낙 저가주라서 네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점은 좀 주목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자, 정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자,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